아직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안 차려준다라는 말을 이런 거 막 증거 자료로 내달라고 하면서 그 설거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싱크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거. 본인이 하시지 왜? 그러니까 밥 안 해준다. 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. 지난 편에서 저희 이지선 변호사랑 이영준 변호사께서 이혼 숙려 캠프를 보면서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셔서 인기를 좀 끄신 것 같더라고요. 이창은 변호사랑 저랑 빠진 게 좀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혼 이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혼 사건 많이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? 저 사는 것과 그냥 하고 싶다 한쪽이 결정하면 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상담을 해보면 이혼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. 분쟁이 있고 사건이 터져도 실제 이혼 결심까지 이어지는 거는 꽤 긴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도 상황이 좀 성숙됐을 때 이혼을 하는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대부분 이혼 결심을 안 하고 오신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본인의 사연을 한 30분, 1시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결론적으로 변호사님,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?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만큼 이혼은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어쨌든 또 한쪽이 결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게 또 맞고요.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압도적으로는 그쵸? 부정행위고요. 아무리 네.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외도가 1등인 것 같아요. 외도 다음은 아무리 그래도 돈 문제, 경제적 네. 문제 있는데 단순히 일방의 경제적 무능력 가지고는 쉽게 이혼까지는 안 가는데 사고를 치면 이혼 결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결혼할 때 어느 정도 하니까 물론 뭐 못 벌 줄 알았지만 더럽게 못 벌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사고를 안 치면 경제적 능력만 가지고 이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사고를 사람이 친다는 게 처음부터 빵 큰 걸 치진 않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처음에 5천만 원 쳤다가 그 다음에 1억 쳤다가 늘어나는데 또 한두 번은 보통 용서를 해줍니다. 규모도 처음에는 작고 이제 한 세 번째쯤 되고 가게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그게 사고가 터지면 그때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, 주로.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는 거죠. 그런 분들이 또 이혼 결심까지 좀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를 제외하면 다 성실한 아빠고 좋은 아빠고 또는 좋은 엄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또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은 넘어가지 다음번엔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점점 큰 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죠. 성별에 따라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방금 말씀하신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좀 여성분들은 가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또 자녀 양육이나 이렇게 됐을 때에 좀 더 결심을 하시는 것 같고요. 그 폭행에 의한 이혼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은 폭력 피해자라는 거가 남성보다는 드러내기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. 남성분들이 폭행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걸로 이혼까지 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남성분이 폭행 피해자인 사안도 좀 많이 보셨어요? 많지 않죠. 이혼까지 저도 오는 거 별로 진짜 못 많지 않고 왔을 때는 이미 엄청나게 골마 있는 상태?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엄청 피해자. 부끄러워하니까 남자들은 네, 맞았다는 네, 거에 네. 대해서. 이게 여성분들도 사실 부끄러워합니다. 폭행 피해를 당하면 본인 자존감도 되게 무너지면서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게 되게 커가지고 신고도 그렇고 되게 늦어지는데 남성이 피해자면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뭐 물리적으로 그걸 방어하지 못해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. 싸움은 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내가 무서운 겁니다. 왜냐하면 내가 반격을 하거나 방어를 했을 때 훨씬 일이 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죠. 얼마 전에 그 TV 프로 보니까 와이프분이 흥분하면 바로 칼을 들어. 음.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그냥 맨손에 맞고 말지 여자한테 더 세게 못하는 거야. 자기는 칼 들 정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.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오랫동안 바람피고 이러면서 와이프를 평생 힘들게 했는데 남편분이 더 나이가 많으시면서 일찍 약해진 경우에는 폭행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.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것 같으세요?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일하시는 지인들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분들 준비 서면 아직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안 차려준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남자분들은 여전히 이 부분을 진짜 서운해한다. 이런 거 막 증거 자료로 내달라고 하면서 그 설거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싱크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거. 본인이 하시지 왜? 그러니까 밥 안 해준다. 아직은 가부장적인 사고가 남아 있는 거네요. 근데 이건 뭐 뭐랄까
보니까 남녀 차이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외도를 대했을 때 여자분들이 남자 외도를 많이 참을 것 같지만 와이프 바람을 남편들이 참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. 나이 들수록 남자분들이 좀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, 점점. 우리보다 약간 윗세대만 해도 거의 방치된다 이런 공포감이 훨씬 크신 것 같아요. 소취한 사유 중에 이제 결국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어쨌든 살아보자는 식으로 해서 소취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, 딱히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은 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성별뿐만 아니라 그 나이대 또는 이제 결혼 기간에 따라서도 이혼 사유들이 좀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30대 분들은 한 번의 이벤트로도 이런 걸 하러 오신다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안 바뀐다. 그래서 나이 든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였던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열되기 시작하는 거죠. 폭행도 뭐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, 과거 외도를 참아줬던 것도 있고, 사연이 기구하고 할 얘기들이 많은데, 오히려 이제 좀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혼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60대, 70대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보면 더 이상은 지겨워서 못 살겠다. 거의 이런, 내가 남은 인생을 왜 이 사람을 참아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. 편하게 살고 싶다. 그런 사유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. 이혼 이후랑도 연관이 되는데 30, 40대 분들은 뭐 아예 애가 없다. 이러면 오히려 변호사 사무실까지 안 찾고 그냥 헤어지시는 것 같아요. 그 한참 미성년인 자녀들, 학령기의 자녀들을 같이 양육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뭐 부정행위나 뭐 큰 돈 사고, 도박 이런 걸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. 또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경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녀도 같이 이제 부모님 중 일방에게 좀 피해를 당했던 또는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만하시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자식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네네네. 이혼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? 글쎄요, 이제 이혼은 너무도 개인적인 내밀한 얘기들이라서 답을 바라고 오시는 건 좀 부적정한 것 같아요. 켜켜이 쌓인 그런 것들을 단지 뭐 몇십 분 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해라 마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다만 이제 정말로 본인의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혹은 앞으로의 그 살아갈 날을 생각해 봤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이 든다면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잘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.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이 커지지 않을까 때문에 주저하실 수는 있는데, 상담은 언제나 추천드리는 게 본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혼에 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.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한다고 해서 꼭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, 아니면은 이혼을 했을 때 앞으로 법적 효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인이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으시면 이혼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변호사로서도 참 어려운 소송에 속하고요. 이혼 사건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전해지기도 하고, 이혼 소송은 진짜 어려운 소송입니다. 오늘은 이혼을 주제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역시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이혼 원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,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, 저 사람이 바람까지 펴서 이혼하는데 내가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되느냐,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편에 바로 이걸 찍을 거기 때문에 다음 편을 좀 연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